삼국지에서 입체적인 캐릭터를 가진 천재 지략가가 있으니 법정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법정이 유장을 배반한 이유부터 이후 법정이 사람을 죽이고 날뛸 때 제갈량이 이를 묵인한 이유를 탐구해봅니다. 전 사사 중에 진수의 삼국지는 특히 문체가 상당히 담백해요. 좀 번잡하고 잡다해야 힌트가 많은데 그래서 추측의 영역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법정이 유비의 깜냥을 높이 사서 유장을 배반하고 성격이 지랄 같아서 권세를 쥐고 사이 안 좋은 놈들은 이놈 저놈 다 죽였다. 이걸 제갈량이 법정은 공이 있으니 내선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묵인했다 되어 있는데 이런 담백한 서사도 유비, 제갈량, 법정 이 사람들을 고단수의 정치인으로서 본다면 이게 그냥 간단한 사건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의 출신 성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건한 초년에 맹달과 함께 촉에 들어갔다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삼보에 난 직후 삼보 지역이 개판났을 때고 유장이 유언을 이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즉 이 당시에 촉당에는 동주병 또는 동주사라는 사조직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남양이나 삼보에서 난을 피해 파촉에 들어온 애들인데 유언이 얘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요. 유언이 촉당에 천자의 기운이 있다는 동구의 말을 듣고 촉으로 가려고 한 거죠. 덕이 있는 종친들이 주목으로 가서 천하를 평안케 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수많은 자사나 태수들이 현지인들한테 죽어나가는 겁니다. 특히 송견이 형주자사 왕예를 죽인 것도 한몫했죠. 그래서 조정에서 형주의 유표를, 유주의 유우를, 익주의 유언을 보내는 거거든요. 유언이 익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지방 유지들 때려잡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부임을 반대하는 태수는 직접 쳐서 토벌하는데 문제는 그 이하 대성 호족들이었죠. 이때 유언이 쓰는 정치적 책략이 이재입니다. 장로를 이용해서 그 교인들한테 한중을 털게 합니다. 그리고 조정에는 미적들이 길을 끊어 이제 연락 못한다. 미적이라 하면 오두미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로 동주사들을 이용했어요. 남양과 삼보에서 피난온 자들을 동주사라 하여 회유하였다. 동쪽 주에서 온 선비라는 뜻인데 사실상 무력 집단이자 정치 집단입니다. 참고로 선비사자는 사대부 할 때 그 사자죠. 이게 월을 든 사람 모양의 상형 문자예요. 사는 원래 대부 밑에서 도끼 들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사대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도끼를 버리고 유교 이념을 받아들여 공부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가 교양이 있는 유교 선비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어원이 이렇다 보니까 힘쓰는 역사라든지 허저가 이끌던 호사 이런데도 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주사들은 사실상 난민이에요. 그런데 그 난민 집단의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무력을 행사하는 정치 집단이 된 겁니다. 익주에 살던 토착민들한테 이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차별을 하게 되고 반대로 동주사들은 토착민들을 약탈해요. 이걸 유언이 방조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이용해서 유언도 독자 세력화에 성공하지만 문제는 얘들이 너무 큰 정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하던 유언이 죽어버려요. 딱 이때 법정과 맹달이 삼보 지역의 혼란함을 피해 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법정이 동주사에 속해 있었느냐, 거기서 뭘 했느냐, 이건 기록도 없고 다만 관심을 가지고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뇌피셜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동주사의 대부분은 법정과 비슷한 지역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법정의 출신지 부풍 땅이 삼보 지역의 하나죠. 당대 옥량주나 사례, 부풍 이런 데가 혼란하면 한중이나 촉으로 많이 튀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조조가 한수, 마초와 대립할 때에도 피난민들이 대거 넘어갔다 되어 있고 마초도 결국 패하고 그리 넘어가죠. 즉 진령산맥 이북이 난리가 날 때마다 단골 피난처였다. 당시 젊은 법정가 맹달한테 동주사는 일종의 한인회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거기 뿌리 내리고 사는데 이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타지에 이민 가면 동양 사람들 커뮤니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법정은 이름난 법진의 손자이니 동주사들 입장에서도 포섭 1순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법정이 나중에 유장한테 기용이 되긴 하는데 그 전에 구교객자들한테 행실이 좋지 못하다 비방받아 임관하지 못했다. 구교객자라 하면 같이 빌어먹으러 넘어온 객들이란 뜻이에요. 즉 동주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이 가문은 좋아요. 조부 법진이 지조 있는 걸로 이름난 대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청거가 무산된 거면 첫째로 법정의 처세가 개판이었다. 이게 나중에 법정이 하는 행실을 보면 참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처세가 좀 그래도 뜻이 같다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둘째로 동주사라는 집단이 추구하는 바와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그 천거의 대상이 유장이었어요. 그러면 당시
당시 동주사 집단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동주사가 세력을 키우고 날뛰고 있었어요. 유장이 이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조이한테 이 동주사를 좀 어떻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조이가 동주사를 제어하긴커녕 모반을 일으켜요. 이때 동주사들이 조이한테 붙을까 유장한테 붙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장한테 붙습니다. 그리고 조이는 201년에 모반이 실패하고 죽어요. 이게 법정이 익주에 넘어오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정이 첨거될 뻔하다가 벼슬길에 못 나간 게 이 이후의 일로 보여요. 왜냐면 이 동주사들은 조이가 토벌된 이후에 유장 세력에 흡수되거든요. 법정이 신도연의 현령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했어요. 법정은 이때 승전잔치에 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추측해보자면 법정은 유장을 지원하는 걸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정은 사실 거물이었습니다. 전술했듯이 조부, 법진이 대학자로서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명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난민 신세임에도 나중에 익주별과 장송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즉 동주사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법정의 의견을 물었을 수 있죠. 그런데 법정이 조이를 지지하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조이를 지지했다면 이후에 숙청당했겠죠. 그냥 미적지근하게 유장도 좀 그렇지 않냐, 그거 괜히 끼지 맙시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농공행상 잔치에서 배제되었다. 뭐 그렇다고 동주사들이 중요한 보직에 배치된 건 아닙니다. 결국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각 지방 현령, 현위 이런 거 줬겠죠. 법정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현령, 교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법정이 처음부터 유장한테 충성의 동기가 없었습니다. 법정과 같이 피난 오고 행보를 같이 한 맹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법정이 유비한테 붙고 유장한테 보낸 항복 권고 서신을 보면 인간적인 미안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충성 어린 신하의 편지는 아니거든요. 대세가 기울었으니 힘 빼지 말고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법정이 왜 유장을 배반하고 유비를 받아들였는지 퍼즐이 맞춰지죠. 이 법정이 나중에 유비의 총애를 잇고 사적 제재를 남발하는데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여러 명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푸시를 받아요. 법정이 너무 날뛴다, 유비한테 얘기해서 좀 자제시켜라. 그런데 그 정의로울 것 같은 제갈량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법정은 조조 송건으로부터 주군을 지켜준 자다, 어찌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 레토릭, 즉 정치적 수사입니다. 제갈량은 유비한테 위험인 자들은 제거하라고 적극 간언했었어요. 유비의 양아들인 유봉을 제거하라 했죠. 그래서 유봉이 좌천해서 안 끝나고 아예 제거되는 것이고, 팽량 같은 경우에도 오만하게 굴었다 되어 있어요. 제갈량이 유비한테 팽량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전마 저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팽량이 좌천돼요. 이때 마초한테 혀 한번 잘못 놀렸다가 마초가 고자질해서 모반죄로 형장의 이슬로 달아지죠. 팽량도 사실 유능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총애한 겁니다. 법정이나 팽량이나 유비의 총애를 잊고 오만하게 굴었다, 똑같아요. 물론 제갈량이 당시 팽량이면 몰라도 법정한테 정치적 도전을 하기엔 부담스러웠죠. 다만 제갈량이 이걸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건 은밀한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어요. 팽량은 익주 토착민이에요. 그리고 법정은 동주사 출신 외부인입니다. 또한 유비를 비롯한 제갈량 등등 외부인들이에요. 이 당시 상황이 유언이 처음 왔을 때보단 나았겠지만 결국에는 토착민들의 텃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일례가 유비가 죽으니까 바로 남중에서 모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이 새를 믿고 날뛰는 걸 유비가 몰랐을 리 없고, 법정이 아무리 처세 부분에서 지 맘대로 하는 인물이라 해도 머리는 좋아요. 유비한테 해댈 일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면 자신을 과거 차별했던 토착민이라든지 일전에 자신을 비방한, 즉 유장 쪽에 붙은 토착화된 동주사 이런 정도겠죠. 얘들을 법정이 잡아 족치면 그 자체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토착민들을 유비가 직접 숙청하는 건 부담이 있죠. 즉 유비와 제갈량이 법정에 무도한 행위를 묵인한 건 유언이 익주에 처음 들어와서 동주사의 약탈을 묵인한 것과 정치적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군대에 천사 역할이 있고 악마 역할이 있어야 굴러간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천사 역할이었습니다. 저 전역할 때 우는 애도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암튼 유비는 성도를 취하자마자 백성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각 지방 시찰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주은 게 등지죠. 등지가 비연해서 적악독을 하고 있었는데 너 같은 애가 왜 여기서 창고나 지키고 있냐, 바로 승진시키죠. 반대로 장화는 하필 유비가 시찰 나온 날에 술 처먹고 자빠져 자고 있어서 죽을 뻔한 걸 제갈량이 말려서 면직으로 끝나죠. 제갈량이 봤을 때 악마 역할을 법정이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법정과 척을 져서 당시 나라의 운영에 도움될 게 없죠. 유비의 군제가 출중했다고 하나 유비는 상당한 저돌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제어해줄 사람이 법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자기로 출병했다가 이릉에서 대패했을 때 제갈량이 법효직이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위태하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한 겁니다. 이런 일화들에
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 제갈량이 법과 원칙을 고수하는 딱딱한 인물처럼 캐릭터가 잡혀있지만 그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었다는 거죠. 그 제갈량이 만나보고 높이 평가한 오나라 사신 장온이 그 송건한테 제거당할 때 그 장온의 패망에 대해서 제갈량이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하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청탁태명, 선악태분, 맑음과 탁함, 그리고 선과 악을 너무 가른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평했거든요. 즉 법정과의 일하는 당대의 민감한 정치적인 구도,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제갈량의 실질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루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새해 정초부터 언제까지 처잘 거요? 어서 일어나서 법정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침낭 속에서 기어나와 이르기를 통솔에 있어서 법정이 병사를 지휘한 건 유비를 맞이하러 갈 때 2천을 지휘한 것 뿐이요. 다만 그는 유비를 보좌하여 그가 참전한 전쟁 대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 만약 그가 유비보다 오래 살아 병권을 잡았어도 꽤 나쁘지 않은 지휘를 했을 것이요. 이에 그의 통솔은 89 정도면 적당하다고.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 법정의 피지컬이나 그 용맹에 대한 기록은 없어. 그는 본디 학자 집안 출신이니 무예에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요. 하여 38 리메이크의 무력 41을 인용할 만하오. 그렇다면 지력은 어떻소? 유장과 대립할 때 유장이 정두에게 책을 쓰지 않을 것도 예측하였고, 유비가 한중을 점거하고 한중왕에 오른 건 법정의 공이 크고, 그리고 제갈량 역시 그의 지략을 흠모하였다 하지 않소? 다만 그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 유비는 무도와 하변을 장비, 마초, 오란 등에게 전가하게 하면서 장비가 요란을 떠는 사이 오란 등이 이를 도모하는 계책을 썼어. 그러나 이를 조유에게 간파당해 장비와 마초는 패주하였으며 오란은 전사하게 된 것이요. 사실 이것은 성동격서이면서 허허실실, 즉 교과서적인 위계에 해당하나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것이요. 이때 법정이 유비를 따라 보좌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유비의 책략인지 법정의 책략인지 알 수 없으나 설령 유비의 책략이었다 하더라도 간파당했을 때의 대안을 조언하지 못했다 할 수 있어. 이때의 패배는 장비와 마초가 가까스로 도망쳐 거의 죽을 뻔한 대패였어. 더욱이 유비는 정군산에서 하우연을 베기 전 정병 1만으로 장압에게 패한 바가 있어. 이를 일부러 쳐서 하우연의 원군을 유인하는, 즉 법정의 계책으로 보기도 하는데 1년의 일들로 유비가 제갈량에게 다급하게 추가 징병을 요청한 이력을 보면 그 패배 역시 계산에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어. 물론 그 와중에도 장략으로 하우연의 거점에 불을 놓은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탁월한 응변이라 볼 수 있겠어. 이로 인해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게 되니 이 모든 것과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지력은 조금 더 쳐져서 97을 줄만하다 하겠어.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소? 아마 법정의 정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사람을 함부로 죽였다는 기록 때문이었을 것이요. 다만 오늘의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법정의 사적 제재가 결국에 유비의 이익에 부합하였고 그것을 법정이 이미 알고 행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요. 또한 법정은 제갈량과는 상반되었지만 법이 아닌 은혜로 회화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나름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어. 제갈량과 법정의 담화 내용을 참조하면 한 고조가 약법 3장으로 법을 간소하였음을 언급하면 법이 어려우면 백성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물에 걸리듯 법망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을 피력하려 한 것으로 보이요. 그의 정치력은 70대는 너무 박하니 85 정도면 적당하다 볼 수 있겠어. 그렇다면 매력은 어떻소? 법정은 능력 원툴이지 인간적인 매력이 있던 자는 아니었던 듯 보이요. 생애 초기 동양 사람들에 의해 비방받아 벼슬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게 유비의 무기인가 정치적인 이득과 부합했다 하더라도 결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들을 행위는 아니오. 하여 38 리메이크의 51을 인용할 만하오. 조은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포효하니 나는 장군에게 법정이요 왕망이요. 이에 손찬이 형이 당황하여 아니 그대가 그걸 어찌 이 천리의 누각에서 일어나는 일 중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없어. 이에 손찬이 형이 관정에게 주어들은 바를 논하니 그대는 법정일 수도 왕망일 수도 있어. 그 모든 경우의 수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양자 그 머시기라오. 이에 조은이 대노하여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여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니 손찬이 형은 급히 관정을 들라 이르고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자유로운 영혼의 천재지략과 법정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새해 2025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